자, 지금 시간이 2023년 6월 25일 일요일 오후 2시 38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야간 선물은 1.55포인트 0.46% 하락했고요. 주말에 러시아 쿠데타 이야기가 있었는데 싹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건 무시하겠습니다. 자, 분기봉은 계속 335 위에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월봉은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하락으로 돌아섰고 거래량은 잘 늘고 있죠. 2108이죠. 2109인가 보네요. 2109. 1961. 그러면 1961 2109 이렇게 나누면 92.9예요. 92.9. 현재 거래량이 92.9%? 92.98%입니다. 92.98%. 그럼 하루에 보통 5% 나오거든요. 5% 가까이 나와요. 4.7%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 거래일치도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 늘겠죠? 거래량은 100% 늘 거다. 그럼 종가가 하락하면 지금 고조종이 거래량이랑 다 붙는 구조가 됩니다. 고조종이 다 붙는 구조가 되고, 거래량이 밑에 것도 늘면 이게 이제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올 거예요.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온다. 이게 이제 음봉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락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자, 1.55 빼야죠. 1.55. 그러면 338.45에서 1.55를 빼면 336.9가 됩니다. 336.9.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가가 깨진다는 거죠? 저가가 깨지는데, 수평이잖아요. 이 정도만 돼도 이제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다고요,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매수는 없어요. 저가 깨졌기 때문에 매수는 없다. 다음 주에 양봉 나면 7월 달에 매수를 해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드네요. 자, 거래량이 늘면 거래량이 이렇게 위로 가겠죠? 거래량이 늘면 이렇게 위로 가요. 위로. 저가는 깨졌고, 고가도 낮아지면 이제 횡보하고, 종가까지 하락하면 이제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서는 거죠.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섰는데 그 후 2주간 계속 거래량이 상승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내리면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이 정도 이상만 하락해 줬으면 좋겠어요. 차트 모양새가 마음에 드네요. 여기는 이제 이격을 벗어났으니까 한 337.5까지는 일단 감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목표가는 다 찍었죠? 최저가 모드 이봉 337.29. 이렇게 다 깼잖아요. 깼으니까 이제 다 만족을 한 거예요. 일봉상은 하락할 자리까지 다 하락한 거죠. 자, 이제 선물 보겠습니다. 똑같죠? 이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음봉을 내줄 거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338.70. 수평으로 휘었어요.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개파락 저 정도면 괜찮습니다.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파락이 좀 더 심했으면 좋겠다. 이격을 벗어났으니까 한 339.18까지는 일단 올라온 뒤에 그 다음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결정할 것 같아요. 일단 매수는 없는 거죠. 올라가면 이제 화요일에 매수 전략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거고, 일단은 저가가 깨진 봉, 지금 그 저가가 깨진 게
일봉 깨졌고 주봉 깨졌잖아요. 예, 그러면 일봉 주봉은 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월봉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월봉이 전봉 저가랑 꽤 멀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건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 5거래일 남았잖아요. 5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지금 뭐 일봉 보고 뭐 거래 전략을 세우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결국 이제 분기봉 종가 싸움이잖아요. 분기봉 종가 싸움이니까 지금 322.03 이 수치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더라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저처럼 이제 매도 포지션을 가진 사람은 322.03 아래로 내려가야 성공한 거예요. 322.03 아래로 내려가야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코스피 200 지수랑 약간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 투자 상품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미국 증시에 EWY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EWY. 그리고 지수의 3배 레버리지로 움직이는 상품이 KORU, 코루라고 발음할게요. KORU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EWY는 1X예요. 1X. 1배로 움직이는 거고, KORU는 3배로 움직이는 거예요. 3X. 그러니까 뭐 SQQQ나 그 다음에 뭐 그 TQQQ처럼 이렇게 3배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달러 연동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원화 연동이고 미국 상품이기 때문에 달러 연동인데, 지금 제가 달러 연동으로 하는 두 상품에 대해서 올려놨어요. 제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시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다를 거예요. 움직이는 게 국내 증시랑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국내 증시는 이격불변 20 상단선 맞지 않고 내려가고 있지만, EWY나 그 다음에 KORU는 다 이격불변 20 상단선 맞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달러랑 이 혼합된 케이스랑 그 다음에 이제 원화로 되어 있는 차트는 좀 다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코루는 별로 안 좋아요, 차트가. 원화 차트에 비해 코루 차트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전분기 고가도 안 넘었어요. 국내 지수는 넘었잖아요. 근데 안 넘었어요. 안 넘고 내렸기 때문에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5거래일 남았어요. 5거래일 동안 이제 어디서 끝나느냐? 월봉의 종가가 어디냐? 그리고 지금 월봉의 윗꼬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채로 마감을 할 거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월봉의 윗꼬리가 크다라는 거는 다시 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해요. 다시 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짧을수록 다시 넘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윗꼬리가 길수록 다시 넘기 힘들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월봉의 경우 22동 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22동 평균선 위에 있는데 지금 내려오면서 22동 평균선 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서 보셔야 되고, 코스피 지수가 1985년에서 지금 2023년이니까 한 꽤 긴 시간이죠. 꽤 긴 시간 동안의 차트가 있는데, 그 월봉의 22동 평균선을 쫙 펼쳐놓고 보세요. 보시면 그 IMF 터졌을 때, 그리고 IMF 터지기 전에 1980 몇 년도인가? 그때도 비슷한 구조가 있는데 22동 평균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봉이 위로 치고 올라가다 실패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를 살펴보시면 22동 평균선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참고하실 만할 거예요. 물론 이제 넘으면 상승이 올 거라고 봐요. 언제 그랬냐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졌을 때는 22동 평균선을 그냥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뚫고 올라가면 상승하기 좋은 모양새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22동 평균선을 올라타려고 했다가 이제 음봉으로 무너진 케이스. 그게
IMF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IMF 전에 1980 몇 년도에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지수가 음봉으로 내려서 한 330대 아래? 330대 아래로 마감을 한다라는 거는 22동 평균선을 넘지 못한 음봉이기 때문에 아마 확률상 상승에는 꽤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320이 아래로 내려가면 거의 저는 확정이라고 보고요. 거의 가망성이 없다고 봐요. 가망성이 없는 차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상승 추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상승 추세의 시작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상승 추세는 꽤 오랜 시간 진행이 되어 온 거고, 여기서 끝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언론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 맞다 틀리다 이야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샘플. 자, 이게 22동 평균선이에요. 지금 이쯤 와 있는 거예요. 이쯤. 지금 이쯤 와 있다고요. 요게 1991년 7월달 월봉 올라탔죠? 올라타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올라갔다 미끄러진 거예요. 그 이후에 흐름은 감이 오시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횡보하죠?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1년 횡보하고 22동 평균선 올라타다 실패해가지고 쭉 미끄러진 케이스입니다. 1년 내리고 1년 횡보하고 다시 내린 거죠. 이게 1989년에서 1992년까지의 하락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IMF 때는 여기서 한 번,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 여기는 넘지도 못하고 무너졌어요. 1997년 6월. 그리고 IMF 터졌죠? 그리고 IMF 터졌잖아요. 이게 못 넘고. 못 넘고 쪼르륵 가다가 IMF 터져가지고 작살났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가까운 거죠. 일단 넘은 게 있으니까. 못 넘은 게 아니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밀려 내려가면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가 여기에요. 여기 2020년 1월달. 여기도 12월 달에 올라탔다가 1월 달에 미끄러졌죠. 이렇게 22동 평균선을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고 미끄러진 케이스가 3번이 있습니다. 3번. 자, 이게 지금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얘가 음봉으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못 넘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윗꼬리까지는 완성을 했고, 이제 22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과거의 봉과 비슷하게 그려지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거면 윗꼬리를 줄여야 되고, 올라가지 않을 거면 그냥 윗꼬리 이대로 두고 음봉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 상해. 상해예요. 상해 지수. 잘 보시면 여기 양봉으로 올라탔죠. 음봉으로 나가 자빠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22동 평균선 못 넘고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 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2023년 5월달 봉에 가까운 거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달 빠른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게 한 달 빠르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실패했다라는 거. 이게 실패한 봉이라고. 상방으로 돌리는 거 실패하고 음봉으로 나가자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 항생은 이렇게 가죠. 못 넘고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IMF 케이스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건 IMF 때 봉을 그리는 거라고요. 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는 넘었다가 무너지는 거고, 아예 항생은 넘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과거에 우리나라 차트로 보면 IMF에 가까워요. 넘지 못하고 무너진 케이스. 이게 지금 22평을 계속 못 넘고 있는 거예요. 22평을 못 넘는 게 상해도 그렇고 항생도 그렇고 못 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좋을지 몰라도 중국 증시는 상당히 많이 악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뭐 차트를 보면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뭐 이걸 보고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못 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좋고 중국은 나쁜 거죠. 자, 상해 지수를 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후행 스팬입니다. 후행 스팬이고 이걸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저길 지우고 이 후행 선행 스팬들을 다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요게 지금 보라색으로 된 게 후행 스팬이에요. 후행 스팬이십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보시면 여기 다 와 있잖아요. 여기 와 있다고.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내려가면 데드나는 거잖아요. 데드나면 어디로 가요? 선행 스팬 2로 간다고. 이제 이해되셨죠? 선행 스팬 2로 간다고. 선행 스팬 2. 선행 스팬 2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3087까지 빠진다고요. 이거 데드나면 3087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만약에 5일 동안 이렇게 내리면 3087 아래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만데? 3197이에요. 3087이면 110호. 3% 이상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공간이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좋은 케이스가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건 지금 코스피고, 코스피 200을 봐야죠. 코스피 200 보시면 얘가 지금 내려갔잖아요. 내려가고 있잖아. 지금 윗골이 달고 내려가고 있다고. 근데 얘가 내려가서 이게 지금 기준선 26으로 가버리면, 기준선 26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기준선 26으로 가버리면 이거 데드나면 상방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데드나면 그냥 데드나는 거죠. 근데 얘도 데드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위치가 얼마까지 가야 되냐면 2377까지 가야 돼요. 그 2377까지 빼면 지금 2500대인데 그죠? 200% 빠져야 되는 거예요. 200%. 200% 빠지면 그 다음에 2700 갈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2370가 있는데 2700이 보일까? 안 보일걸요? 그 정도 가면 안 보여요. 근데 지금까지 이거 오르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게 데드나는 거를 한 번도 오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과거에도 한 번도 오류가 없었는데. 욕을 먹든 뭐 어쩌든 상관이 없어요.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이 욕한다고 무시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움직였으면 신뢰하는 거죠. 자, 이게 언제냐면요. 이게 1998년 IMF 터질 때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데드 났다가 골드 났다가 데드 났다가 골드 났다가 데드 났죠. 그러면 데드 골드 데드 골드 데드 5번이에요. 여기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5번의 데드 골드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똑같이 가보면 자, 여기는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다고. 여기 데드 난 적 없어요. 그러면 코스피는 5번 날 동안 코스피 200은 한 번 났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같이 데드 내잖아요. 고점을 지나기 전에 데드는 안 나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얘 지금 데드 났잖아요. 이게 데드 났으니까 얘도 난다는 거예요. 얘도 데드를 낼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얘도 데드가 날 거라는 거지. 그럼 얘가 데드가 나가지고 이게 지금 이 선행 스팬 2 아래로 내려갔다? 그게 상승장일까? 아닐 겁니다. 거기 가면 상승장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상승장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뭐 다른 분들이 이걸 상승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생긴 차트 치고 상승장을 그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상승장을 그리기 위한 구조를 본다면 어떤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꾸역꾸역 따라가는 거지. 국내 증시의 환경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점 그린 거, 여기서 저점 그린 거 다 깨잖아요. 2번이나 깼는데? 여기 한번 깨고, 여기 한번 깨고, 2번 깨고 올라갔어요. 한 번도 안 깨졌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저점이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저점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저점이 나오면 뭐예요? 또 깨는데. 응? 저점이 나와도 깨잖아요. 근데 깬 걸 또 깨. 왜 깨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차트를 그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봉만 보고 이야기를 한다?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이게 리먼 때인데 리먼 때 올라갈 때도 보시면 다 타고 올라갔어요. 한 번도 오르난 게 없어. 이거 선행 스팬 2를 다 타고 올라갔다니까요. 네, 선행 스팬 2를 다 타고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여긴 데드도 있어. 네, 데드 내고 올라간 거예요. 데드 내고 골드 내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근데 네, 여긴 데드도 없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케이스는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배팅해? 저는 못해요. 예. 제가 틀렸다. 뭐 어쩔 수 없죠. 예? 제 분석이 잘못된 거니까. 예. 제가 찾은 그런 여러 가지 징후들, 기록들, 역사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돈으로 상승장을 만들었으니까. 돈으로 상승장을 만들었고 기존에 과거에 만들어진 차트를 다 무시하고 위로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제가 틀린 거죠. 제가 분석을 잘못한 거고 제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투자의 방향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없어. 이렇게 상승한 케이스가 없다고. 자, 심지어 여기는 저가가 선행 스팬 1도 안 찍었어요. 그럼 이건 리먼 때보다 강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리먼 때보다 강하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리먼은 2087에서 892까지 빠졌는데 지금은 3300에서 고작 2134까지 빠졌거든요. 반토막도 안 났는데 어떻게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미국 증시에 뭐 대단한 종목이 7개가 있어요. 그게 올라서 우리나라도 상승장이 온대요. 뭐죠? AI 반도체?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몇 %라 그랬더라? 2%라 그랬나? 뭐 그렇대요. AI 반도체 수요 때문에 발생한 매출이 한 2% 정도 될 거래요. 그 2% 매출 때문에 주가가 얼마가 올랐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제 상식에서는 이해 불가입니다. 이해 불가. 그냥 장난이라는 거죠. 그런 걸 다 받아들이면서 분석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원칙대로 보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5거래일 남았잖아요. 5거래일 동안 윗꼬리를 얼마나 다느냐, 올봉의 윗꼬리를 얼마나 다느냐, 그리고 322.03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느냐. 코루는 지수 기준으로 한 2%만 내리면 돼요. 그 다음에 EWY는 한 3.4% 정도만 내리면 거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하락에. 코스피도 3%대 내리면 그런 상태가 되고요. 코스피 200만 4%대 내려야 돼요. 322.03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5일 동안이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가능하다, 반드시 간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람들에게 2020년 1월 달과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가끔 해요. 그때랑 굉장히 흡사한 환경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자 보시면요. 선물로 받으면 상관없겠죠. 자, 여기 보시면 윗꼬리 달린 양봉이 있어요. 윗꼬리 달린 양봉, 얘가 이 자리고, 그 다음에 음봉으로 눌러요. 음봉으로 눌렀어요. 그 다음에 양봉으로 쳐올려요. 양봉으로 쳐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봉으로 다시 눌러요. 이게 음봉으로 눌렀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굉장히 비슷한 환경을 그려놨고, 그 다음에 개파락이 와요. 그죠? 이렇게 개파락이 뚝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개파락이 뚝 떨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개파락이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고요. 4일 동안 이렇게 쪼록 빼주면 돼요. 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쪼록 빼줘가지고 종가만 322.03 아래로만 갈 수 있으면 저는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반등이 다시 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7월달 되면 반등이 다시 와야 돼요. 왜냐면 윗골이 그려야 되거든. 예? 윗골이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322.03까지만 내려가면 성공이고, 그 다음에 바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위로 가야죠. 그래서 윗꼬리를 다시 먼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재차 하락하면 그 다음부터는 꽤 많은 하락이 올 수도 있는, 예,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거래일 동안 이제 제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가느냐, 설사 못 간다면 월봉을 어느 정도 음봉으로 마감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관심사예요. 머리 아프죠? 지금 계속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목표치에 다가가려면 항상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칠게요. 감사합니다.